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뛴 것 같아도 단가를 보면 2,000원, 3,000원, 하루 목표는커녕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본 3,000원이라고 해놓고 왜 2,000원짜리 콜이 오는지, 왜 유독 내 콜만 박살인 것 같은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쿠팡이 단가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쿠팡이 단가를 조작한다고 했죠? 조작이라는 표현이 과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숫자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2020년에 쿠팡이츠 배달 단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건당 최대 8,000원까지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본 2,500원이에요. 5년 만에 7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일까요? 아니죠. 단계적으로 깎아온 거예요. 2021년 3월에 기본 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렸습니다. 한 번에 600원을 깎은 거예요. 2022년 10월에는 원거리 할증을 반토막 냈어요. 100m당 70원 주던 걸 35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더니 2024년 3월에는 픽업 할증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내가 가게까지 가는 거리는 이제 공짜로 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멀티 배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이브 배달이라고도 하죠. 두 건을 묶어서 배달하면 총 4,400원에서 5,200원 정도 줍니다. 계산해보세요. 건당 2,200원에서 2,600원이에요. 기본 단가 3,000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2,000원대를 주는 겁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앱에 3,000원이라고 떠있어서 받았는데 정산 보면 2,200원이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산해보면 중복거리 제외라는 명목으로 깎여 있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죠?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이러니까 시급이 최저 시급도 안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서울에서 오후 3시쯤 쿠팡을 켜도 15분째 콜 쌓였던 적 수두룩 하실 겁니다. 겨우 들어온 콜이 2km에 3,000원 있다고죠. 이러면 시간당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가정시 3개를 완료했을 때 1시간을 뛰어도 시급이 9,000원 수준이죠. 2026년 최저 시급 1,300원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도보 배달하시는 분들은 더합니다. 건당 2,500원에서 4,000원 받는데 한 건 배달하는데 20분에서 25분 걸려요. 최대한 빨리 돌려도 시간당 3건이 한개입니다. 그럼 시급이 얼마냐? 7,500원이에요.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거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실내에 앉아서 일하기라도 하지만 배달은 비 오나 눈 오나 도로 위에서 목숨 걸고 뛰는 건데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쿠팡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일단 쿠팡이츠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쿠팡의 성장사업 부문 적자가 8,60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5%나 늘었어요. 쿠팡이츠가 바로 이 성장사업 부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쿠팡이츠 서비스라는 배달대행 자회사는 2024년에 매출 1조 8,819억에 이 중에 영업이익, 즉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217억입니다. 그럼 흑자잖아요. 근데 쿠팡의 이 수입은 배민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인 영업이익 6,998억 원의 3% 수준입니다. 거기다 마케팅비나 앱 개발비 같은 전체 운영 비용은 빠진 숫자예요. 껍데기만 흑자인 거죠. 모회사 쿠팡의 상황 역시 안 좋습니다. 2024년 매출이 41조 원이 넘는데 영업이익률은 1.46%예요. 순이익률은요 0.2%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설명해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쉽게 한 줄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냥 만원짜리 팔아서 20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창업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거든요. 그 이후로 수익성 관리에 미쳐 있어요. 어디서 비용을 줄일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CEO라면 그 비용을 어디서 줄이시겠어요? 단합이 제일 안 되는 그 집단, 조지기가 쉬운 집단이 딱 한 곳이 떠오르죠. 그 타깃이 어디냐? 바로 배달기사입니다. 배달의 원가 구조를 보면요, 배달비가 전체 영업비용의 60%를 차지해요. 배민 기준으로 2024년 외주 용역비가 2조 2,369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라이더한테 나간 돈이 2조 2,369억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전년 대비 73%나 늘어난 값이에요. 이처럼 가장 큰 비용이 배달비인데 지금까지 쿠팡이 만들어낸 큰 적자를 메우려면 여길 건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원래 배달비는 소비자랑 점주가 반반씩 냈어요. 배달비가 6,000원이면 3,000원씩 나눠냈죠. 근데 무료 배달 시작하면서 소비자 몫이 사라진 거죠. 그럼 그 빈자리를 어디서 메꾸냐? 점주가 내야 할 배달비를 최대 500원을 더 올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500원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나머지는 라이더 단가를 깎아서 메꾸는 거예요. 결국 무료 배달 비용을 점주랑 라이더한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플랫폼도 힘든 거 아닌가? 서로 힘든 거지 뭐. 얼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플랫폼도 적자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논리가 맞으려면요, 적어도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해요. 플랫폼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배달비를 깎는 거다, 이래야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경쟁을 누군가 시켜서 한 건가요? 누가 무료 배달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쿠팡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와우 회원 무료 배달 정책을 2024년 3월에 도입했어요. 소비자한테는 공짜로 배달해 주면서 그 비용을 어디서 메우냐? 라이더와 점주한테 전가하는 거죠. 출혈 경쟁은 본인들이 선택해놓고 그 피는 라이더와 점주가 흘리는 엽기적인 구조입니다. 배민이랑 점유율 싸움하느라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는 건 플랫폼사, 즉 쿠팡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의 최대 리스크인 비용을 대체 왜 라이더와 점주가 부담해야 합니까? 적자가 나면 마케팅비를 줄이던가 일단은 쿠팡 본사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배달비만 조용히 쓱 후려치는 걸까요? 왜냐, 라이더는 반발해도 대체할 사람이 넘치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공급 과잉이에요. 이것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의사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이유죠. 지금 배달 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배민커넥트 54만 명, 쿠팡이츠 쿠리어 75만 명, 단순 합산하면 12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중복 등록도 있겠지만 총 합자체는 100만 명은 좋게 넘어요.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배달 수요가 폭발하면서 배민 쿠팡은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붙었어요. 그때는 단거리 한 건에 정말 10,000원에 가까운 단가를 줬습니다. 당장의 일손이 부족하니까 단가를 올려서라도 라이더를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라이더가 넘쳐나니까 플랫폼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이미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가가 아무리 박살나도 결국 누군가는 그 콜을 받아요.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굳이 단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일할 사람은 넘치니까요. 여기에 AI 배차 시스템이 더해집니다. AI가 기사들에게 배차를 배정하고 기사는 수락할지 말지를 선택해요. 물론 거절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많이 할수록 수락률이 떨어지고 수락률이 낮으면 기사는 일이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죠. 예전에 라이더 유니온에서 실험을 했어요. AI 배차를 100% 수락한 경우랑 자율 선택한 경우를 비교한 거죠.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AI 배차를 다 수락하면 주행거리가 117km였어요. 자율 선택은 101km였고요. 무려 16km를 더 뛰었습니다. 많이 움직인 만큼 수입이 더 높았겠죠? 아니요. 시급을 환산해보면 AI 배차 올수락의 경우 13,895원이고 자율 선택의 경우는 16,931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AI 배차를 올수락한 쪽이 움직인 이동거리는 더 많았음에도 수입은 3,000원이 더 감소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AI가 직선거리로 계산하거든요.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을 안 해요. 산이 있든 강이 있든 이륜차 출입금지 도로가 있든 그런 건 모릅니다. 그냥 지도에서 직선으로 재서 배달료를 산정해요. 실제로는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간 거리는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복거리 제외 정책이 있습니다. 이 진짜 악질이에요. 두 건을 묶어서 배달할 때 겹치는 거리는 빼고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뇌구조에서 나온 아름다운 기획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만큼은 돈 받지 말아줘 이러는 거예요. 일은 2개 시키고 돈은 1.5개도 안 줍니다. 이 멀티 배달 자체가 문제예요. 단건은 기본 2,500원인데 멀티 배달은 2,200원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중복거리를 제외해요. 3,000원짜리 2건 묶으면 6,000원이 아니라 5,000원대나 4,000원대로 깎일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서울 한복판에서 건당 2,200원짜리 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라이더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약 7만 명 중에서 무려 25%에서 30%가 이탈했어요. 대략 2만 명이 배민이나 바로고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겁니다. 커뮤니티에는 탈퇴 인증글이 쏟아졌어요. 콜을 안 주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화병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당시 이런 반응이 많았죠. 2022년에는 파업도 있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주도로 10월 18일에 파업이 시작됐어요. 11월 24일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날에는 집중 파업을 했고요. 투표 결과 95.2%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싸우자고 한 거예요. 요구사항이 뭐였냐? 기본 배달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 거리 할증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달라. 복리후생 명절 상여금 15만원씩 연 2회 달라. 보험료 지원해달라.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쿠팡이츠 반응이 어땠냐고요? 배달비 인상은 고객뿐 아니라 자영업자인 음식점주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번역하면요, 꺼져라, 안 올려줄 거다 이 얘기예요. 파업까지 했는데 바뀐 게 없다. 그럼 라이더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 단합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2,200원이라고 울지 마세요. 그래도 타시지 않습니까? 배달 단가는 기사가 좌우하는 겁니다. 기사끼리 단합하지 않는 이상 2,000원대 이하로도 떨어질 겁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단합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129만 명이 어떻게 단합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배달일의 특성상 단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잖아요. 노동조합처럼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단가가 좀 낮아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본업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박살나도 누군가는 그 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쿠팡은 미션이나 리워드로 추가 수익 기회가 많잖아. 맞아요. 쿠팡이츠 미션 금액이 배민보다 좀 더 후한 편이긴 해요. 근데 요즘 미션 조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1시간 안에 3건 완료였어요. 그래도 할만했죠. 근데 안전 이슈가 생기니까 3건 수락으로 바꿨어요. 완료가 아니라 수락만 하면 되니까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요. 그 다음에 4건 수락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요 5건 수락이에요. 4시간 동안 20건 배달하라는 미션도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4시간인 240분 안에 20개를 배달하려면 12분에 한 건씩 배달을 해야 합니다. 신호 다 무시하고 인도로 돌진해도 빠듯해요.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가는, 소위 말해 정상적인 운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션을 열심히 성공한다 해도 딸배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런 미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살인 미션이라고 해요. 이런 미션 깨보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 깨다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산재 사망사고 1위가 배달업이에요. 이런 미션 때문에 무리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쿠팡은 미션 금액이 후한 게 아니고 애초에 깨기 힘든 미션 자체를 주는 거 아닐까? 요새 미션 주는 거 보면 진심 정각에 딱 시작해서 신호 다 째고 인도 졸라 타고 해야 겨우 깰까 말까요. 심지어 이렇게 해도 콜량이 안 받쳐주면 깨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션 중에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는 콜이 그래도 오는데 미션 시작하면 갑자기 똥콜만 오거나 콜사가 됩니다. 우연일까요? 가끔 배달 미션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속 똥콜에 시간 안에 못하게 하려고 콜사 내고 유배지 보내고 진짜 악덕기업의 매운맛이 어떤 건지 바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션 보너스를 안 주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럼 미션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점점 빡세게 하고 중간에 콜을 안 주거나 먼 거리 콜만 주면 달성률이 떨어지겠죠. 보너스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라이더는 미션 깨려고 무리하다가 다치고요. 이 구조에서 누가 이득을 보냐? 플랫폼이요. 누가 손해를 보냐? 라이더요. 누가 죽냐? 라이더예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게까지야 회사가 일부러 그러겠어? 근데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5년간 배달 단가 70% 하락, 미션 조건 3건에서 5건으로 강화, 중복거리 제외로 실질 배달 단가 추가 하락.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설계된 구조일까요? 저는 어느 정도 설계됐다고 봅니다. 왜냐? 이 모든 변화가 플랫폼 비용 절감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라이더한테 유리하게 바뀐 건 단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라이더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멀티앱 전략입니다. 쿠팡만 켜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배민이랑 쿠팡 둘 다 켜놓고 먼저 들어오는 거 받는 겁니다. 여기에 카카오킥 등 다른 플랫폼까지 깔아두면 홀사 확률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배민 위주로 돌리다가 콜사 나면은 쿠팡 앱도 켜놓고 둘 중 하나 일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지금 라이더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피크타임에 최대한 집중하는 겁니다. 비피크 시간에 뛰면 시급 10,000원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나마 피크타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점심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저녁 5시에서 7시 반 사이. 이때는 같은 배달일인데도 시간대만 바꿨을 뿐인데 수익이 2배, 3배 차이 납니다. 비피크에 나와서 하루 종일 뛰는 것보다 피크타임에만 집중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게 효율적이에요. 물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피크만 탈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거점 지역 선택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앱을 켜도 배달은 지역에 따라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배달은 지역발이 큰 게 사실입니다. 강남에서 쿠팡 켜면 그래도 먹을 만한 콜이 오는데 바로 옆 동네 송파, 강동 쪽으로만 가도 단가가 확 떨어지죠. 이처럼 주문이 많은 상권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잡으세요. 콜사 확률이 줄어들고 단가도 좀 더 나와요. 물론 거기는 라이더도 많겠죠. 그래도 콜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민이랑 쿠팡 중에 뭐가 더 나으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최종 정산을 비교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배민이 확실히 낫습니다. 특히 짧게 일할 때 차이는 더 벌어져요. 피크를 덜 끼우거나 비피크에만 잠깐 탈 때는 배민이 훨씬 유리해요. 그럼 쿠팡은 언제 타냐? 미션 있을 때만 타시면 돼요. 쿠팡 미션이 배민보다 금액이 좀 더 후하거든요. 미션 없으면 배민 위주로 타다가 쿠팡에서 괜찮은 미션 뜨면 그때만 쿠팡 켜서 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배달 하나 하는데 전략을 세워야 하고, 앱을 여러 개 깔아야 하고, 시간대별로 움직여야 하고, 배달이란 게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호구되기 딱 좋은 단가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이 40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역대 최대입니다. 쿠팡이츠도 2025년 3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즉 소비자 수는 1037만 명이었어요. 전년 대비 65%가 넘게 늘었습니다. 라이더는 정말 힘들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판이 완전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습니다. 한 플랫폼만 붙잡고 있다가 정책 바뀌면 멘붕 오고 단가 떨어지면 좌절하고, 그러면 오래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 앱 쓰고 상황 보고 갈아타고,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단가가 박살나도요,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션 깨려고 신호 무시하고 과속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5건 수락 미션 같은 건 아예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미션 하나 깨려다가 사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하루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목숨 거는 거, 그건 배달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거는 도박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쿠팡 단가가 왜 박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